하이, 한량입니다. 2023년 4월 3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지난주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표 자체는 지난번 대비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감산의 영향과 부동산 렌탈 시장 쪽에서는 인플레가 여전히 잡히지 않은 수치를 보여줘서 CPI 결과 발표 당시에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들의 영향으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매 판매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나스닥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다가 보합 마감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주들의 상승으로 사실상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되었다는 뉴스들도 보이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항 구간을 돌파한 흐름은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주봉상으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지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상승 추세 쪽으로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JP모건과 블랙록 쪽에서는 금리의 추가 인상과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고, 미 재무부 쪽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참고할 만한 일정으로는 20일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 정도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는 코스피 2600까지 바라본다는 뉴스가 보이고, 다음 주에는 상승 피로감으로 단기 조정 흐름을 예상하는 뉴스도 보이네요. 코스피는 저항 구간인 2500포인트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저항 구간이라 생각할 수 있는 900포인트까지 바짝 붙여서 마감시킨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에코프로 형제들은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온도차를 보이는 것 같네요. 지수 추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버스가 오르면 지수는 하락하잖아요. 잠깐 코스닥 인버스 차트를 살펴보면 이번 주에 직전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봉 차트상으로 이평선 역배열 흐름에서 이평선들 이격이 벌어져서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다는 점과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서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난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낙폭이 있는 하락을 보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수급이 분산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 마감을 하고, 원숭이 두창 확산 불안감으로 미코바이오메드도 상한가 마감을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의 돈이 몰렸다는 거에 관심을 뒀습니다. 이전에는 리튬 관련주인 포스코 엠텍만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다음 주에는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좋은 자리가 나오면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LG화학이 새만금 부지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대차 국내 공장 건설 계획 이후 두 번째 이슈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물질을 혼합해서 양극재가 되기 이전 물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료라 생각하면 되는데,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구체 공장을 국내에 건설한다는 재료라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구체 관련주인 레이크 머트리얼즈와 에코앤드림, 세비캠 등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의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18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 모터쇼 일정이 잡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전기차 투자 금액을 3조 원 추가하고 생산 목표량도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투자 금액이 기존 21조에서 24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투자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능형 로봇 공장과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투자 계획이 추가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충전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사가 보이고, 최근 관련주들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걸로 봐서 다음 주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흐름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계획을 보여주는 뉴스도 있으니 전고체 관련주들도 흐름을 살펴봐야겠네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 원익 P&E와 디스플레이텍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차트 흐름이 좋아 보이는 전기차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알루미늄과 니켈 등 흐름이 좋아 보이는 원자재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몇몇 종목들을 정리해서 지켜볼 생각이고,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약 관련 종목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재료적으로 괜찮게 생각하는 GI 이노베이션과 차트 흐름이 좋아 보이는 바이오니아, 그리고 의료 AI 관련해서 루닉과 인탑스 정도만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관련주인 오파스넷과 유니드 BT플러스를 포함해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몇 종목들을 개별 종목으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살펴볼 만한 뉴스로는 지난주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월요일날 철강 관련주들이 갭을 띄우고 한 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디지털 플랫폼 관련 속보가 나오면서 모아 데이터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봉상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오랜만에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양봉 하나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AI 관련해서 머스크가 AI 스타트업을 만든다는 뉴스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생성형 AI 툴을 공개한다는 뉴스 등이 보이는데요. 조정을 보이고 있는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도 경영권 분쟁 관련 뉴스들이 보이고 있는데, LG 차트를 보면 주봉상으로 작년 하락장에 만들어 놓은 고점 라인을 돌파해 놓은 모습이고, 일봉 차트상으로는 최근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글로벌 차트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오랜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과 관련된 뉴스가 보이네요. 매매 준비 잘 하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